안녕하세요. 루니버스 NFT 데모데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람다 256의 사업총괄 COO를 맡고 있는 박광세라고 합니다. 오늘 루니버스 NFT 데모데이의 시작은 글로벌 NFT 산업 동향과 또 루니버스 NFT가 실제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NFT 산업 동향 그리고 루니버스 NFT 구축 사례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FT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NFT 표준에 대해서 non-fungible 토큰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50장의 화폐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펀저블 토큰의 개념이 아니라 모나리자의 그림처럼 어떤 유니크한 자산을 가리키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fungible 토큰에 대한 어떤 표준 소유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deed, 즉 증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non-fungible 토큰 ERC71 모나리자 그리고 fungible 토큰 ERC20 캐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매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이 NFT의 유스 케이스로 직접 세 가지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자산, 즉 집이라든지 방금 예를 들었던 모나리자처럼 독특한 아트워크에 대해서도 NFT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콜렉터블에 대해서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크립토키티와 같은 게임처럼 고양이 그림을 수집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콜렉터블 카드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또 재미있는 거는 부채에 대해서도 NFT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출이라든지 계약상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NFT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NFT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장점과 제약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디지털 벤딩 머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제가 무엇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 노드가 동일한 결과를 내주는 그런 벤딩 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매개자가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컴포저빌리티, 즉 어떤 레고 블록처럼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NFT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토큰 ID, 어떤 아이디를 어떤 오너가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NFT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토큰 URI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에는 그 NFT의 이름, 설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셋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이미지 파일이 또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NFT는 설계 자체부터 이더리움 재단에서 밝히기를 뮤터블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예를 들었던 집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집 자체도 자연히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NFT 메타데이터도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NFT 산업은 2021년 총 거래 규모가 40빌리언 이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대표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의 경우도 2021년 한 해 동안 약 15빌리언 이상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8월 이후 작년에 오픈시의 월간 거래 규모가 3빌리언을 지속적으로 넘고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이베이의 월간 거래 규모가 7빌리언 정도입니다. 즉 이제 막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NFT 마켓의 거래 규모가 이베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의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한화 약 4천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2022년 1월에는 기업가치 13빌리언 이상의 세계적으로 가장 큰 NFT 마켓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시 이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는 댐레이더의 마켓플레이스 차트를 보시면은 룩스레어, 그 다음에 엑시 인피니티, 그 다음에 크립토펑크, NBA 탑샷과 같은 다양한 마켓들이 흥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2년 초에 좀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룩스레어라고 하는 오픈시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면서 크립토 헤비 유저를 유입해서 단숨에 2위 거래량 마켓으로 진입한 마켓도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P2E 게임으로서 180만 유저 이상의 그 거래 기록을 가지면서 4빌리언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BA 탑샷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유저층을 가지고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나 그 다음에 BSC 블록체인의 마켓들도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오픈시는 이더리움과 폴리곤, 그 다음에 엑시 인피니트는 로닌, 그 다음에 NBA 탑샷은 플로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솔라나, 이처럼 다양한 멀티체인이 확장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2가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룩스레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픈시보다도 훨씬 더 탈중앙화된 마켓플레이스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룩스레어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오픈시에서 거래를 하게 됐을 때 해당 수익은 오픈시에게 돌아가지만 룩스레어는 룩스레어 마켓의 수익을 토큰 홀더들에게 다시 재분배하겠다라고 룩스라는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룩스레의 거래량은 오픈시의 2배를 넘어섰고요. 유저 수와 트랜잭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가의 그 NFT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수수료 수익 전체를 룩스 홀더에게 분배하고 오픈시보다도 훨씬 빠른 업데이트로 그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룩스레어 등장은 예전에 유니스왑의 뒤를 이어서 스시스왑과 같은 다양한 덱스 서비스들이 떠오르던 지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디파이 시장의 문법처럼 웹3상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유명한 P2E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가 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오픈시에서 거뒀던 거래 수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 더 많은 1.3빌리언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각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 아이템을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리딩이라고 하는, 즉 교배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얻기 위한 인게임 그 서비스가 있고, 그 인게임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크 DAU는 작년 11월에 그 270만을 넘어섰고요. 로닌 블록체인은 토탈 어드레스가 10밀리언 이상,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300밀리언 이상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토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성장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또 로닌이 새로 발표한 스테이킹 서비스들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P2E 게임의 대표 게임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NBA 탑샷을 서비스하고 있는 데폴랩스는 이더리움과 달리 자체 개발한 플로우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포츠 팬덤 중심의 NF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거래 규모가 약 800밀리언 이상을 기록했었고, 재밌는 것은 2021년 상반기 450만 건의 거래 중에서 300만 건이 50불 이하의 거래라고 합니다. 즉 이더리움처럼 가스비가 비싸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 꼭 크립토 유저의 고가 아이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스포츠 팬덤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소 저렴한 가격의 거래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적 가입자가 100만 이상인데 그 중에서 실거래 유저 비율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NFT 산업 동향은 이더리움의 오픈시라든지 룩스레어처럼 굉장히 웹3 탈중앙화 진영에 있는 유저뿐만 아니라 NBA 탑샷이라든지 엑시 인피니티처럼 또 게임과 같은 대중적인 소재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처럼 많은 서비스들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이지라든지 마이크 타이슨, 스티브 아오키 이런 유명한 셀럽들도 지속적으로 NFT를 콜렉트 하시면서 자랑을 하고 계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처럼 비자가 또 작년 8월에 크립토펑크를 구입하시면서 보시면은 플로어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즉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안정됨을 보여주는 지표가
작년 8월 이후로 꾸준히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 내에서는 다시 또 크립토 윈터가 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FT는 디커플링 되어서 별도의 높은 또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재미있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NFT 대중화에는 또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도 한몫 거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NFT 프로파일 픽처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셀럽들이 본인의 이더리움, 그러니까 크립토 월렛을 이용해서 자기 NFT를 인증하게 되면은 그 NFT를 트위터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기네스 펠트로우가 최근에 자기도 보어드 에이프를 구입했다고 밝히는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셀럽들의 PFP 콜렉션이 공개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디다스와 BAYC가 콜라보를 했던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갭과 같은 패션 브랜드들도 매우 NFT라고 하는 것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데 한몫을 거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NFT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BA 탑샷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콜렉트한 것을 제가 종이카드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자 액자 형태를 통해서 자기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출시하게 되었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요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도 본인의 NFT를 그 월렛으로 인증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NFT를 지원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NFT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다시 돌아보시면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내가 저장해 놓던 사진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만의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든 서비스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루니버스 NFT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니버스는 바스 브랜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스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즉 블록체인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솔루션과 운영 요소들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트처럼 론인 어떤 레이어 2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전문 엔지니어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루니버스 바스가 있으면은 이런 블록체인 레이어 2 서비스들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시당초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자체가 여러 가지 성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NFT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는 2017년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가 있는데요. 이때 크립토키티의 인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의 성능 이슈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병목이 생기면서 크립토키티를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거래들이 몹시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이더리움 전체 트랜잭션이 일시에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의 블록 생성 속도는 평균 15초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제가 트랜잭션을 시도하고 나서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15초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크립토키티와 같은 뎁 서비스의 경우 크립토의 어떤 복잡한 사용성으로 인해서 100명 정도의 유저가 그 스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99%가 이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가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셀러와 바이어, 즉 구매자와 그 판매자 사이에서 하나의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스피가 들어가는지를 조사해 놓은 표인데요.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만 하더라도 셀러부터 바이어까지 거래가 완료되는데 500불 이상의 가스피가 소요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프루프 오브 워크, POW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합의 알고리즘은 경쟁적인 노드들 사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료를 가장 많이 태운 노드가
가장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는 노드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환경 파괴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루니버스는 PO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권한이 있는 노드들을 배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경쟁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약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그런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린 NFT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루니버스가 가져가고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퍼블릭 메인넷은 여러 서비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크립토키티처럼 어떤 서비스가 갑자기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다른 서비스들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론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레이어 2를 통해서 DAU 300만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서는 각 서비스별로 전용의 블록체인을 확보하고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루니버스는 이런 레이어 2 체인을 클릭 몇 번만으로 모든 기업들이 쉽게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과 마켓플레이스의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0, 폴리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넬2 네트워크를 통해서 속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솔라나를 포함해서 전력 사용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시와 탑샷, 리프트 게이트웨이 모두 어떤 개방형 네트워크도 있지만 NBA 콘텐츠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증된 제작자를 가져간다든지 하는 IP에 대한 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뿐 아니라 폴리곤, 클레이튼 등 다양한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고요. 오프체인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온체인 가스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의 트렌드를 보면서 저희는 세 가지 3대 원칙을 만들었고요. IP 지적재산권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태계 확장성, 그 다음 블록체인 생태계의 신뢰성을 위한 검증된 밸리데이터 기반의 운영,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서 지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린 NFT 구현을 3대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브릿지로 멀티체인을 연동하고 디지털 생태계에 최적화된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고 엔터프라이즈급 밸리데이터가 참여하여서 레귤레이션 대응이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린 NFT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POA 알고리즘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장성과 신뢰성, 친환경 기조를 모두 갖춘 지속 운영이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 NFT는 이처럼 NFT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기존의 루니버스가 가지고 있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활용하여서 개발 친화적이면서도 보안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NFT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NFT뿐만 아니라 토큰 서비스라든지 DID 인증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개발 친화적인 응용 서비스 셋을 구성하고 있고요. 사용자 키 보안이라든지 또 독립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도구, 또 저희가 그동안 수년간 무사고를 운영해왔던 루니버스, 바스, 블록체인 엔진 등을 활용하여서 또 외부에 있는 멀티체인 토큰 브리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NFT 생태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니버스 NFT의 기술 특징을 활용하여서 저희는 업빗 NFT의 백엔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스비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업빗 NFT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해시 데이터를 저희 메타데이터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큰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베리파이 NF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컨트랙트 주소와 토큰 아이디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NFT 서비스의 제공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잘 모르시는 창작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NFT 민팅 과정 전체를 매우 사용하기 쉬운 민팅 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부터 NFT 발행 요청을 IP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심사 발행에 이르기까지를 매우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람다에서는 업비트 NFT를 넘어서 글로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으로 사이펄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결제 기능, 그리고 창작자들을 위한 정산 기능, 그리고 라이브 NFT 기능까지 추가된 마켓플레이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 이 쿼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이더리움과 멀티체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이펄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 큰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멀티체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사이펄리는 별도의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람다의 루니버스가 제공하는 멀티체인 브릿지를 저희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렛 기능 같은 경우도 커스터디얼과 넌 커스터디얼 월렛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월렛 기능도 루니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지갑의 연동 등 에코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루니버스가 제공하는 에코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그 자체를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루니버스를 활용하여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글로벌 마켓의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선보일 사이펄리 글로벌 마켓을 통해서 여러분이 루니버스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발표를 마치었습니다. 남은 세션을 통해서 루니버스 NFT를 직접 시연도 해보시고 NFT 서비스를 루니버스를 활용해서 얼마나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개발하실 수 있는지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